관세평가 13회차, 관세평가 2분의 1 범위 관련해서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2분의 1 범위로 지금 범위가 좀 커지게 되면서 여러분이 좀 수험을 하시는 데 있어서 부담이 저번 주보다는 조금 많이 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일방법 관련해서 이제 거래가격 배제 사유를 빼고는 전체적으로 다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관세평가 같은 경우에는 일방법이 다른 평가 방법보다 제일 중요했었죠. 여러분이 지금 일방법에 대해서는 많이 복습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저희 관세평가 관련된 과목 중에 80% 이상을 차지하고 그리고 중요도도 매우 높기 때문에 네, 저번 주 시험 관련해가지고 제가 채점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관세평가 절차 관련해서는 많이 작성을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암기를 조금 모자라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물론 일반법 같은 경우 계속 반복적으로 저희가 시험에 출제되다 보니까 여러분이 굳이 암기라는 활동을 하지 않아도 조금 더 암기가 예전보다는 좀 더 완벽해지는 경향이 항상 보였었는데 평가 절차라는 게 이제 한 문제로 나오게 되면은 명확하게 작성을 하시는 분과 작성을 하지 않는 분 두 분으로 갈리게 됩니다. 22회차 문제 중에서 사방법 죄송해요. 국내 판매 가격 관련해가지고 셀렉하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저희가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관련한 그 규정을 해석하는 사실상은, 의견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수입 후 그리고 또는 수입 신고일 또는 이제 수입 신고가 거의 동시에 라는 규정된 이제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수입 후에 60일을 경과하지 않은 가격을 선택을 한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이제 WTO 평가협정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낼 때 모호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통상의 가격 변동이 없는 기간이라는 서두를 좀 달았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가지고 여러분이 조금 혼란스러웠을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답안 자체에 대한 단위 가격 선택에 대해서 5만 CU는 변함이 없고 다만 이제 작성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근거를 서술하실 때 조금 혼란스러우셨을까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문제 1번 볼게요.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는 문제고요. 30초짜리 문제입니다. 자, 물음 1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실제 지급 관련해가지고 전체적인 개념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설명을 하시오, 논하시오, 그리고 서술하시오 뭐 이런 문제를 약간 섞어가지고 잘 내고 있는데 제가 제 출제를 했을 때의 의도 같은 경우에 논하시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거와 그리고 답안을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서술해라 그리고 설명하시오는 각각에 나와 있는 작은 소목차에 대한 개념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달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명사적으로 써달라는 말은 아니고 이게 뭔지 WTO 평가협정 그리고 관세법의 근거에서 꼭 서술을 해달라라는 말이니까 여러분이 그 각각의 동사에 따라서 어떻게 작성을 하셨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실제 지급 가격의 의의는 이제 답안 보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할게요.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의 그 가격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한 정의는 30조 관세법 제 30조 제 2항에 이제 명확하게 나와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WTO 평가 협정에서도 이 실제 지급 가격 관련해서 일부 개념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개념에서는 해당 수입 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을 얘기하고요. 그 변제 금액 등의 간접 지급액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법정 공제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배울 때 실제 지급 가격 안에는 직접 지급액과 간접 지급액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배워요. 직접 지급액 같은 경우에는 수입 물품의 대가의 명목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주는 돈이라고 라고 많이 이제 알고 계시고요.
간접 지급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해당 물품의 대가라는 명목으로 주지 않거나 혹은 제3자에게 주는 돈인데 이제 수입물품 대가 혹은 대가가 아닌 명목으로 주는데 이 해당 대가 구매자가 3자 혹은 판매자에게 가는 이 대가가 해당 물품의 과 관련성이 있거나 거래 조건성이 있는 경우에는 간접 지급을 봐서 우리가 해당 물품의 가치를 더해줬던 것을 이제 기억하고 계시겠죠. 두 번째는 수입물품 관련성. 아까 말씀드린 거와 동일합니다. 수입물품과 관련된다는 것은 이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무언가를 지급을 했었을 때 이 대가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여야지 해당 수입물품과 전혀 관련이 없는 대가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물품은 수입물품의 대가가 될 수 없다. 그것의 가장 정확한 예시로는 사후 기속 이익 관련 지급이 있었죠. 사후 기속 이익 같은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전매, 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전달이 되었을 때 그 금액을 가산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해당 수입물품 관련하지 않는 그 금액들, 배당금 지급이라든지 회계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기타 관련 용업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실제 지급이 아니다라고 봤었었죠. 자, 판매자 또는 판매자 이익을 위한 지급입니다. 판매자라고 됐네요. 판매자 이익을 위한 지급은 구매자가 판매자 혹은 제3자에게 지급을 하는데 그 지급이 결론적으로는 판매자의 이익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판매자의 비용을 줄여주거나 실질적으로 판매자의 이득이 되거나 반대로 만약에 구매자가 어떤 지급을 이뤘는데 그게 구매자의 이익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취급을 했었죠? 네, 구매자 자기개선 활동 비용으로 봐가지고 실제 지급 가격에 별도로 더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근데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그 금액에 즉 실제 지급 가격에 구매자 자기개선 활동 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근데 그 금액이 법정 공제 요소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금액을 제외할 수는 없다라고 배웠던 걸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급의 형태, 즉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우리 현찰로 줄 필요 없고요. 카드도 되고 신용장도 되고 everything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었죠. 수입물품의 대가로 바로 나가느냐 수입물품의 대가가 아닌 것처럼 나가느냐 라는 거에 대한 초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합의와 이행 볼게요. 자, 합의와 이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문구가 이거죠. 즉 물품의 수입 시점에는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지급 의무만 존재만 하면 실제 지급 가격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수입 신고 시점에 우리가 가격 신고라는 거 하죠. 수입 신고할 때 가격 신고를 한다라는 것을 이제 관세법에서 배웠을 텐데 그 가격 신고를 할 때 그러면 모든 해당 물품의 대가가 다 지급되어 완료가 되어야 되는 상태인가라고 했었을 때에는 아니다. 이 금액을 실제로 지급할 생각인 그 약정된 금액이라고 한다면 수입물품의 대가로 볼 수 있다. 즉 거래가격으로 봐서 우리가 거래가격 배제 사유가 없는 한 일방법으로 과세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쟁점 사례에서 과세가격 결정 과정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나와 있네요. 우리 한번 저희 쟁점 사례 한번 볼게요. 수입자 I는 일본 수출자 S와 서머스탯이라는 온도 자동 조절용 기기를 천시 후에 구입하기로 계약을 합니다. 선적 전에는 중간 검수를 했었으나 당초 계약의 성능에 미치지 못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품이 양품이 아니라는 거지. 수입자 I는 일본 수출자 S에 해당 결함이 발생함에 따라 대금 지급 시기를 70에서 30%를 변경하는 내용과 수입 후에 국내 개조 보완 작업을 실시하기로 합의를 하고 물품을 선적하여 최초 금액으로 과세권자에게 신고하여 수입 통관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즉 이제 물품을 이제 선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선적 전에 중간 검수, 그러니까 물품이 그 수출국에서 중간 검수를 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계약된 품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수입국에 와가지고 개조할 테니까 돈을 원래 다 주기로 했었나 보지? 지금 7대3으로 밖에 못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일단은 최초 금액. 왜냐면 수입 후에 어떤 상태에 따라서
계약, 뭐 변경, 금액을 변경할 거니까 일단은 최초 금액밖에 없으니 그걸로 수입 통과를 완료한 거죠. 수입 통과 후 계좌 보완 작업을 실시했음에도 계약서에서 정한 성능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수출자와 합의에 의하여 계약 불일치한 상태로 인수를 했다. 뭐 개조까지 했는데 물품이 본인이 생각해서 양품이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인수를 했다. 그러면 뭐 바보가 아닌 구매자이자 실질적으로 계약된 금액이 1,000원이라고 한다면 좀 더 다운해서 인수를 결정을 하겠죠. 심지어 얘는 추가 개조 공사를 본인이 했잖아. 그래서 그 다운된 금액이 무려 50%다라고 했었을 때 이 50%, 즉 다운된 가격이 과세 가격 결정이 될 수 있느냐. 지금은 수입 신고를 할 때 이미 신고를 했기 때문에 한다면 경정 청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해당 물품의 과세 가격은 천시, 즉 최초 계약 물품에 대한 대가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이 물품은 계약 조건의 성능이 미달하기 한 물품이지만 선적 당시에 대금 시기만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시 합의를 했고 선적하였으면서 장초 계약에 유효한 것을 인정하고 양품을 인수한 것을 볼 수 있다. 이 문구가 제일 중요합니다. 선적 전에 물품이 실기 전에 본인이 계약했던 상태와 성능이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 물품을 실었고 그리고 대금 관련해서도 변경을 하지 않았어요. 즉 양품이 아닌 물품을 인수하겠다라는 구매자의 의지, 즉 계약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수입 후에 우리가 물품이 들어와가지고 양품이 아니어서 그 양품이 아닌 가치가 떨어진 만큼 우리가 가격 할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된 할인은 수입 후에 우리나라에서 재계약된, 즉 판매 계약이 재변경된 것으로서 인정되지 않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본선 하역 준비가 완료된 이전에 여러 가지 연속 거래가 발생을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 도착한 이후에 발생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국내 판매 가격으로 인정해주지 않았었던 걸로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선적 전에 가격 조정 조항이 있었다면 달라졌겠죠. 예를 들어서 계약서상에 특정 돌이킬 수 없는 그 수입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변수 혹은 가격 결정 공식이 정확하게 있었다면은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 조정 약관이 이렇게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판매자가 지급한 금액의 50%를 다시 전달을 해준다거나 혹은 감액해준다는 것은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주는 어떠한 조건에 대한 혜택, 클레임 청구 금액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